드디어 실적 시즌에도 좀 기분 좋은 움직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밤사이 은행주들의 호실적, 또 거기에 이어서 TSMC의 호실적 덕분에 반도체단도 일제히 힘을 내면서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연이틀 내린 뒤에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58% 상승하고 있고요. 나스닥도 0.17%, S&P 500도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 시각 시장의 돈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지 히트맵 통해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초록불이 상승불이고요. 빨간불이 하락불인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섹터별로 등락률이 확연하게 갈리는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은 산업재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투심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헬스케어는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일라일릴리가 현재 4% 가까이 장중 이 낙폭을 늘려가기도 했는데 이 미국 FDA의 일라일릴리의 먹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승인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발목을 잡았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약세를 겪었었던 은행주들, 오늘은 이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각각 5%와 4%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은행 섹터의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두 개 모두 다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또 이어서 오늘 엔비디아가 약 2%대 다시 한번 이 중국 쪽의 H200 칩의 수출, 이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또 TSMC가 어제 굉장히 어마어마한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점도 훈풍의 한 요소가 됐었죠. 또 이어서 M7 종목들은 각각의 이슈에 따라서 약간 이 등락이 혼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도 소프트웨어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장세를 만든 밤사이의 이슈들 어떤 게 있을지 지금부터 세 가지 함께 저어보시죠. 가장 먼저 역시나 밤사이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 AI 반도체 호조를 이끈 거는 역시 TSMC의 깜짝 실적이었죠. 다음 판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전체적인 이 아웃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이 4분기 실적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매출 총 이익률이 상당히 TSMC가 이 실적을 보수적으로 잡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고요. 또 역대급 이 영업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다가 1분기 가이던스도 상당히 긍정적인데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까지 계속해서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이런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서 앞으로 더더욱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TSMC ADR 형태로 상장이 되어 있죠. 오늘 뉴욕 증시에서 5%에서 6%가량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닝콜의 내용도 좋았습니다. 올해 매출이 미국 달러 기준으로 30%에 가까운 성장 전망. 이 AI가 더 이상 거품론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대목이겠죠. 또 현재 생산 능력, 이 캐파가 매우 빠듯하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AI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임을 다시 한번 밝혀줬습니다. 월가에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 테크 애널리스트죠. 권밍치가 이 강력한 설비 투자의 핵심 동의는 바로 엔비디아의 강력한 수요에 있다. 이 소식에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가 약 2% 내지 3%가량 현재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또 니드엠 역시 TSMC의 목표 주가를 410달러가량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이 관련주의 영향을 보자면 당연히 AI 빅3 당연히 오늘 분위기가 좋겠죠. 엔비디아가 3.5%, 또 TSMC에 마찬가지로 이 의존도가 높은 AMD도 4.5% 상승 중이고요. 브로드컴은 상대적으로 TSMC 관련도가 낮죠. 이 때문에 상승폭도 약간은 제한되는 모습. 메모리가 상당히 또 크게 튀고 있는데요. 샌디스크가 8%, 웨스턴 디지털이 6%,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더욱더 기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어서 반도체 장비도 이 TSMC가 공급사로 있죠. ASML 홀딩스가 6% 올랐는데 TSMC가 이 자본 지출, CAPEX를 대폭 늘렸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ASML 홀딩스의 주가도 큰 폭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테크주만이 좋았냐? 아닙니다. 밤사이에 금융주들도 오랜만에 좋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세 가지의 은행주들이 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블랙록과 이 모건스탠리 또 골드만삭스까지 세 가지의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블랙록입니다. 이 블랙록과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전반적으로 매출이 다 좋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이건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호실적과 더불어서 드디어 운용 자산의 규모가 2경 원을 돌파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게 이 사모펀드와 ETF 덕분에 상당히 높은 운용 자금을 드디어 보유할 수가 있게 됐는데 이 역시 AI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AI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지출들을 담당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관련된 이런 수익도 높아지게 된 것이죠. 또 이어서 모건스탠리 역시 투자은행 IB 부문의 순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47%나 증가했습니다. 이 전일 실적을 발표했었던 웰스파고의 경우에는 IB 부문, 투자은행 부분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게 은행주 전반의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걸 모건스탠리가 좀 완벽하게 해소해주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단순히 웰스파고 하나만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덕분에 은행주들과 금융주들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은 주가를 반등시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종전의 이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오늘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 오히려 주가의 플러스 요소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현재 살인이 멈추고 있다면서 미국의 이란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좀 유보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이 때문에 유가가 밤사이에 최대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유가가 진정되면서 순식간에 배럴당 50달러대 후반으로 내려왔고요. 덕분에 오늘 제조업과 산업재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투심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드리웠었던 우려들이 해소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특징주들은 어떤 이슈를 몰고 왔을지 가장 먼저 M7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엔비디아는 이 TSMC의 호실적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중국 관련 리스크도 다소 해소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중국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H200 칩을 전면 수입하지 못하게 한다. 중국 세관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잠깐 조금 더 오픈되는 방향으로 현재는 중국이 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엔비디아의 H200 칩의 구매량에 제한을 두는 식으로 조금이라도 이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현재 선회하고 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의 주가 오늘 크게 3% 가까이도 올랐었고요. 또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워낙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 또 빠질 때도 워낙 적게 빠졌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요즘 엔비디아와 구글이 약간의 경쟁 국면에 돌입하면서 주가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죠. 거기에다가 밤사이는요, 이 구글이 미국의 전력망을 상당히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내세웠습니다. 이 전력망 내의 병목 현상이 너무 심하고 또 승인 대기 시간도 지나치게 길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 센터 확장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입장문을 내놨는데 이 때문에 현재 구글은 이 발전소 근처에 데이터 센터를 옮길지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규제와 비용 측면에서 이 역시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차익 실현 움직임과 함께 오늘은 겹쳤던 구글이고요. 또 이어서 애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이 인도 경쟁위원회에서 iOS 앱 관련해서 애플이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리에 들어간다. 그게 1월 27일 심리에 돌입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 대해서 애플이 별 반응을 안 한 모습입니다. 그러자 인도 당국에서 최종 경고를 보냈는데 여기에마저도 미응답을 할 경우에는 최대 380억 달러의 벌금을 애플이 물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비용 우려감에 애플은 하락했고요. 이 세 가지의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2%대 상승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지었고요. 이어서 보시죠. 다음은 구글. 오늘 0.93% 그간 워낙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 하락폭도 제한적이었다 보니까 오늘은 약간의 이런 악재성 기사에도 투매가 좀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다음은 애플입니다. 0.69%. 역시나 이 독점 관련해서 이 규제에 얽매여 있는 애플입니다. 추가로 세 가지의 이 M7 종목들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메타입니다. 메타는 위키피디아, 우리에게 이 위키백과로 상당히 유명한 그런 기업이죠. 이 위키피디아 측에서 메타뿐만 아니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주요 3사들과 AI 콘텐츠 훈련을 수익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 소식을 발표를 했고요. 덕분에 오늘 메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아마존은 호재거리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구리를 공급받기 위해서 리오틴토와 대규모 이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규모가 거의 14,000톤에 달하고요. 또 거기에 밤사이에는 이 AWS 유럽 주권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개시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유럽 밖으로 데이터가 나가지 못하도록 만든 이 유럽 전용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덕분에 아마존 오늘 큰 폭으로 올랐고요.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스위스 공정위에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MS365와 같은 라이선스 제품들을 야금야금 가격 인상을 단행해 왔는데 이게 시장의 경쟁에 있어서 뭔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예비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오늘은 하락한 마이크로소프트 세 가지의 주가 흐름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메타 플랫폼스 0.86% 상승했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다음으로는 아마존 0.62% 오늘 견조한 상승 흐름으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0.59%, 오늘은 하락을 피하지 못했던 MS고요. 추가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의 특징주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역시 TSMC입니다. 오늘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와도 부족하겠죠. 이 TSMC ADR 기준으로는 상승했는데 이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올랐고요. 순이익도 35% 이상 오르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오늘 추가적으로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훈풍 미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1112 히트맵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FDA가 먹는 비만약 승인을 4월 10일로 연기했습니다. 원래 이 사측에서는 2분기에 승인 결정이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연기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불안감에 오늘 1112는 급락했고요. 오늘 대체로 건강보험사들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휴마나도 오늘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건강보험 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자면 더 이상 정부가 이 보험사들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보험사를 직접 선택하는 중심의 구조로 이 개편을 하자는 방안인데 이 때문에 민간 건강보험사들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에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세 가지의 주가 흐름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TSMC ADR 형태로 현재 상장이 되어 있죠. 4.4% 올랐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2.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감도 큰 모습입니다. 3.78% 급락했고요. 마지막으로 휴마나입니다. 3.58%, 거의 장중에는 4% 가까이 상승폭을 늘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6가지의 매크로 지표들은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국제유가 보시죠. 장중에는 거의 5% 이상 급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62달러까지 올라갔던 게 어느덧 58달러 선에 근접한 모습 많이 내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정부가 이 시위대 유혈 진압을 멈추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이란에 대한 공격 계획을 유보할 것이다. 어쩌면 철회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시사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유 공급 우려가 단기적으로 낮아지면서 이 국제유가가 마찬가지로 급락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원달러 환율은 베센트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한 지 단 하루 만에 다시 한번 6원 이상 되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의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게 그간 원화 약세는 엔화 약세를 따라서 간 움직임이 강했었죠. 밤사이에도 이 헤지펀드의 엔화 약세 베팅이 지속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들이 이어져서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엔화가 약세를 계속해서 보일 전망이고 원화 역시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 이어서 비트코인은 9만 5천 달러 선에 부딪히면서 다시 한번 2% 이상 내려오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조금 실망스러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미국의 이 상원은행위원회가 암호화폐 관련 법안 심의를 연기했다는 소식이 관련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에도 악재로 작용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 금 가격은 4,600달러 선이 계속해서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상을 확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특히나 밤사이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고용지표죠. 이게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고용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는데 이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낮아지면서 금값이 하락했고요. 마찬가지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도 동일한 원리로 인해서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면서 이 국채금리는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 가지의 이 지수들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을지 가장 먼저 다우지수는 0.6% 상승으로 오늘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도 0.25%, S&P 500 역시 0.26% 강보합권에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